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 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태풍 전야라 그런지 계속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그냥 사전에 많이 오고 열대성 고기압으로 확 바뀌기를 기원하는 아침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함이 커지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황홀함이 커지면 불안해야 한다. 라는 게 증시각도기 TV의 일관된 그 말씀 드리는 바죠.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정확하게 거꾸로 맞는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식 회사라는 게 1602년 동인도 회사를 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류 전역사에서 따져보면 가장 아주 현대에 발생한 별것 아닌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투자의 본성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투자를 했다가는 거덜난다 라는 걸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쫄고 주변이 쫄면 나는 좀 덜 쫄아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장전 한마디. 교과서적인 되돌림 수준은 이루었다. 네. 많이 올라갔는데 한 절반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되돌림 했고요. 자, 일단 지난 주말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자 Fear and Greed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면 이제 좀 괜찮다. 근데 뉴트럴부터 이렇게 우쪽으로 갈수록 먹을 거 없다, 좋은 날은 지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가 그 부분에서, 사실 투자의 본 게임은 이건 아니에요. 투자의 본 게임은 기업이 어떠하냐, 그리고 기업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판정하는 게 투자의 본 영역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 영역까지 가기 전에 숲풀이 너무 길어. 숲이야, 숲. 어떤 숲? 나라는 숲. 인간 나라는 숲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냥 정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 정글을 뚫고 가야지 본격적인 투자의 시대가 시계열이 열리는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는 담벼락이 딱 닫혀 있는데, 어떤 인간 본성을 가진 나라는 담벼락이 투자를 방해하더라. 그래서 심리는, 나의 심리를 믿고 투자를 하시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더라,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훈련이 되신 분은 본능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게 느낌이 안 좋아서 파시는 분. 옛날에 바루크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 증권거래위원장인가 미국에서 했던 사람인데, 1929년 대공황 바로 직전에 구두를 닦으러 갔다가 몇몇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설도 있고, 근데 바루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루크가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아주는 소년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주식을 사세요? 이러고, 이거 막장이네, 이러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29년 대공황을 피했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인간의 그 본성에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한 주간 흐름들을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2.99% 빠졌고요, S&P는 3.29%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4.21% 빠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으로 빠졌는데요.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빠진 거 신기하네 했더니 19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6거래일 연속 빠졌다고 합니다. 원유는 6.65% 빠졌어요. 자, finbiz.com으로 지난 주말에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빠졌고요. 의외로 유가가 88달러 선까지 내렸어요. 주간으로 6%나 내렸는데도 그 에너지만 올랐다는 거. 그리고 놀랍게 가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기 올랐다는 게 조금 신기한 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은 지난 11월 고점에서 33%가량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그 하락을 되돌리면서 33% 하락한 이후에 되돌리면서 고점 대비 18%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6,200선까지 갔다가 1,565까지 갔다가 이번에 13,18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저 왼쪽의 고점이 16,200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떨어졌던 저 바닥지수가 네, 1,565선입니다. 저점이. 그리고 이번에 고점, 이번이 13,181이었는데 지금 다시 11,630 정도까지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락의 상당 부분을 되돌렸는데 다시 빠지면서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느냐 여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계속 예전에 이번 하락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대비 멀티플을 얼마를 줄 것이냐가 되게 핵심적인 관건이긴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금리가 0%였으면 멀티플이 100이든 50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금리가 1로 됐어요. 그럼 100 주기가 좀 불안하고 100인 거는 버리고 50인 것만 잡나? 그럼 2%로 올랐어요. 금리 2%. 금리 2%면 어떻게 하지? 자, 3%로 금리가 올랐어요. 3%네. 금리면 한 80, 70 이상인 멀티플을 잡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고 봅니다. 자동방으로. 자, 그러면 4%까지 올라왔어요. 금리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요. 5%면. 자, 모기지 금리가 5.8%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5.8%의 금리라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도대체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라는 시장의 생각을 안 하네, 안 할 수 없죠. 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난주에 나스닥이 4%나 빠지고 다른 지수들이 3% 내외에 하락을 했느냐. 핵심은 그 전주부터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 핵심은 내년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고앤 스탑이 아니고 고앤 뭐라 그랬더라? 그냥 올리고 유지하겠다 그랬어요. 올리고 유지하겠다. 금리를. 예. 올린 다음에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은데 아마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이제 앞으로 고점이 뭐 한 1.5%밖에 더 남았어. 금리 올려봐야. 자, 그 다음부터 조금 기다리다가 보면 다시 빠지겠네. 자, 그러면 나는 다시 멀티플 높은 걸 잡을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리를 올려서 그게 3.5%가 될지 4%가 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올린 다음에 옆으로 쭉 계속 간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4%면 시중금리는 6%가 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시중금리 6%, 회사채 금리 6%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리 기준으로 세상을 좀 바라봐라. 금융시장에서는. 자, 회사채가 6%면 6% 영업이익률을 내는 애는 뭐가 되는 건가요? 네. 6% 이익을 내는 애들은 6%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쵸?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익률이 더 높은 기업들은 괜찮지. 그런데 좀 많이 높아야 괜찮겠죠? 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 이제 먼저 깔고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먹힌 거 아니야? 많이 하락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은 채권 시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주말에 채권 시장이 9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낮추기 시작했어요. 네, 낮게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75bp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갔는데 그게 조금 꺾여 내려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3개월물 금리가 2.919%로 2.93 정도에서 2.919%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75bp 인상하려면 아마 3개월이 그 전에 3%를 돌파하고 아마 3.1% 정도는 될 것이고 3.1%가 돌파한다면 75bp 9월달에 인상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을 통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근데 지난 주말에 내려온 거는 지표를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장중에 3% 넘었던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3개월물인데 저 3%가 넘는다는 건 뭐냐면 9월달에 75bp 인상하겠구나. 기준금리는 1일물이고 3개월은 3개월물인데 3개월물이 기준물 따라갑니까? 네, 당연하죠. 따라가죠. 그러니까 3개월물은 다음번 금리 인상을 당연히 가격 매김하고 있어요. 영어로 프라이싱합니다. 가격 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2.91%로 다시 밀려 내려왔다라는 건 현재면 다음번에 50bp 정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면 이번에 50bp 금리를 인상하면 2.75에서 3.0인데 중간값이 2.88 정도 되잖아요. 그럼 2.91%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2.88 정도 수준에 그거보다 한두 단계 높겠죠. 몇 틱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3개월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bp로 좀 내려왔고, 게다가 그 2년물이 3.51%에서 3.39%로 상당히 많이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0bp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읽냐면 연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를 읽게 되는 건데, 지금 3.51에서 3.39로 떨어졌다는 건 물론 이제 하루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말 기준금리가 그동안에 컨센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75까지 올라갔었죠. 3.75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5에 있었다는 건 언제든지 3.75로 올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앞으로 50bp, 25bp, 25bp가 아니고 한 번은 75bp 정도를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3.75잖아요, 연말에. 그러니까 가능성은 지금 조금 낮아졌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고용이 쏘쏘했죠.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비농업 고용 지수가 8월에 나온 게 지난달에는 52만 6천이었는데 이번엔 31만 5천이었어요.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 30만이었으니까. 그리고 31만 5천이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얼마나 나왔죠? 실업률이 기존에 8월 달치가 그전에는 3.5% 실업률이었는데 3.7%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실업이 더 많이 된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고용이 무조건 좋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들은 참여보면 썩 나쁘진 않아요. 생산활동 참여 지수는 62.1%에서 62.4%로 올라갔고요. 조금. 그 다음 전년 대비 시간당 평균 임금은 5.2% 증가해서 똑같이 5.2% 증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6시간에서 34.5시간으로 아주 소폭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들이 그냥 쏘쏘해요. 그냥 실업률 조금 올라간 거 치고 빼고는 쏘쏘한데 실업률 약간 올라간 거에 금융시장은 조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초에는 이 하락의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마 오늘은 이제 휴장이니까 미국 휴장입니다. 오늘 넘어가고요. 레이버데이입니다. 노동절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 시간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마 반영을 할 거고, 채권 시장의 반영만을 봐서는 주식시장도 이제 수요일쯤 되면 안정될 가능성은 있다. 채권 시장에서 읽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읽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FOMC가 23일, 24일, 5일 그때 열리니까 눈치를 보겠죠. 아니네요. 21일, 22일이네요. 자, 미국 시간으로 21일, 22일. 네, 그때 이제 FOMC가 있으니까 화수 있으니까 눈치 보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변수는 뭐냐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간 스케줄 보시면, 자, 보세요. 7일 날, 수요일 날 레이얼 브레이너드, 토마스 바킨, 로레타 메스터,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거기다 캐나다 중앙은행, 완전 중앙은행의 달이죠. 쭉쭉쭉 있고, 중앙은행이 이번에 캐나다가 75p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가 75p를 인상을 하면 그건 조금 시장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 날도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9일 날도 찰스 에반스, 닐 카스카리, 크리스토퍼 웰러, 에스더 조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은 대체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매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에너지 가격이 이번 주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2% 내외의 아주 강력한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그 이후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유럽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 자, 유럽의 가스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가스 선물 가격. 자, 저기 347까지 찍고 아주 급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급등을 했죠. 급등했던 걸 다 내놓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꼭지점하고 한번 붙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승부점 하나가 됩니다. 가격의 승부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 재반등할 거냐, 딱 그 자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한번 고민했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이 있죠. 전 고점과 고민했던 자리까지 가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종의 넥라인인 거죠. 지지라인이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를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은 요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물대인 거죠.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향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노르트 스트림 1 아시다시피 네, 노르트 스트림 1은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의 핵가율 복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번 주 정도 되면 조금 더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의 두 축은, 한 축은 주택 가격이고 한 축은 에너지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에너지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지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느냐도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